어제 여야가 타결을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안. 유가족의 특검 후보 추천에 유가족 참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일단 합의안이 법률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특검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지민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3차 합의안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전 합의안보다는 법률화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여요. 지금 합의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3차 합의라고는 했지만 골격은 2차 합의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이 있고 진전으로 평가받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후퇴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합의안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야는 합의안 1번을 통해 8월 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논란이 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규명에 직접 주지 않고 특별검사를 통해 부여한다는 점에서 2차 합의안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검 후보군을 제시한다는 부분입니다. 여야 합의에 앞서 민주연합은 유가족들이 주장해온 수사권과 기소권 있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기하는 대신 국회 몫의 특검 후보군을 여야 및 유가족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하지만 여야 합의 결과 유가족은 합의 참여하는 것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유가족이 참여하게 될지 여부는 아직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로라면 특검이 어떻게 선임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절차를 좀 살펴보죠. 네, 여야가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제안하면 특검 후보 추천위는 5일 안에 2명의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의뢰합니다. 대통령은 일요일로부터 3일 내에 추천위에서 의뢰한 후보자 중 최종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합니다. 한편 어제 합의안 2번에 명시된 비중립 후보 배제 원칙은 여야 양측에 비토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향후 후보군 선정 과정에서 여야 간의 갈등과 잡음이 커질 가능성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논란이 예상이 되는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추천위원회, 그러니까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2차 합의안에 따르면은 그 추천위원회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여야가 넘겨주는 그 후보군을 가지고 그중에서 2명을 고르는 일을 하는 거죠. 네. 특검 후보 추천위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구성됩니다. 우선 특검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야에서 추천한 4명의 인사까지 총 7명이 특검 후보 추천위원이 되고요. 여당 측 2명의 경우 지난 8.19 2차 합의안에 따라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구성되는 특검 추천위원회, 이 인적 구성이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유가족 참여 여부가 변수로 예상됩니다. 추천위원회 7명 중 여당 입장에서는 법무부 차관과 여당 추천 2인 등 3명의 표가 보장되고요. 여기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병대 대법관 추천 인원까지 더하면 7명의 추천위원회 중 4명이 여당 몫입니다. 다만 지난 2차 협상 당시 여당 몫의 추천위원 2명은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기로 한 부분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즉 추천위 구성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여당 측 위원 선정에 있어서 사전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의 여부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여당 추천목 2명의 후보 추천위원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전에 4명이 여권 인사로 분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 4명이 딱 고정됐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아직까지는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추천위원회에 4명의 특검 후보를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이 추천위원회에서 그중에 2명을 고르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추천위원회에 넘어가는 후보군 4명이 누구냐가 매우 중요해지겠어요. 여기에 유가족이 그 4명을 고르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현실성이 있습니까? 네,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주연합 내부에서도 3번에 걸친 합의를 또 번복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인데요. 다만 민주연합은 어제 합의안 중 4번, 즉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등의 패키지 처리 조항에 희망을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항대로라면 유가족 참여를 둘러싼 협상이 불발되고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부조직법 역시 표류하게 됩니다. 3차 합의에서도 소득을 내지 못한 민주연합 측에선 추후 협상에서라도 유족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같은 단서를 달아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른 소식도 좀 알아보죠. 그 서울의 집값 높다는 것이야 뭐 다 체감하고 있습니다만 소득 대비 서울의 집값이 OECD 주요국들 중에서도 꽤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경실련이 OECD와 IMF 통계 그리고 국민은행 자료를 종합해서 한국 국민들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OECD 주요국 도시들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경우 서울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소득의 19.5배, 전체 주택의 경우에는 17.7배로 영국 런던과 시드니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았고요. 일본 도쿄에 비해서는 약 3배 이상이었습니다. 네, 뭐 꽤 높은 게 아니라 최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소득 수준으로는 집을 사기가 꽤 정말 어려운 도시가 서울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주택가격 부담은 최저임금과 주택가격을 비교해봤을 경우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최저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얼마나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면 39.4년 동안 돈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미국 뉴욕과 워싱턴, 일본의 도쿄와 영국 런던 등 주요국 도시들은 20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경실련은 한국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높지 않다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됐다며 부동산 거품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 정책, 최경환 노믹스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꽤 높아 보여요. 뭐 수치로도 확인이 됩니까?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이 내일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오늘 보도됐는데요. 최경환 노믹스의 성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5.7%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고요. 성공할 것이라는 의견은 31.6%에 그쳤습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총수 사면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56.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벌 총수를 사면해야 한다는 최 부총리의 의견도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동의하지 않는다가 56.4%, 동의한다가 예, 39.3%. 네. 자, 얼마 전에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선출된 김성주 씨, 적십자 회비를 낸 적이 없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입니까? 네, 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김성주 총재 후보자의 적십자 회비 납부 기록을 조회했는데요. 그 결과 김 후보자는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회비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와 같은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는 한 해 적십자 회비가 3만 원인데요. 한 번도 납부하지 않고 지난 5년간 15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리고 김용익 의원이 그 김성주 씨의 총재 선출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성주 씨가 중앙위원회에서 총재로 선출되기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의 총재 선출을 위한 중앙위원회 회의록 분석 결과 중앙회는 당일 아침 7시 30분에 총재 선출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김성주 씨에 대한 검증은 8시 3분부터 불과 11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적십자 중앙위가 낙하산 인사를 위한 거수기 노릇을 했다며 김성주 씨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 뉴스케이가 세월호 족자형 노란 현수막들이 거리에서 철거되고 있다는 소식 보도했습니다. 구로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 내걸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예, 뉴스케이 보도 때문에 다시 걸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보도 다음 날인 지난 금요일 세월호 현수막 20여 개가 같은 장소에 다시 걸렸다는 제보가 사진과 함께 왔습니다. 구로구에 사업장이 있는 쌍용자동차 정비 노동자들이 구로구청에서 철거한 현수막을 가져다가 그대로 달았다고 합니다. 현수막은 오늘까지 엿새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구로구청은 5개 광고물 관리법을 근거로 철거를 했습니다만 다시 걸린 현수막을 엿새 동안 그대로 둔다는 얘기는 한편으론 구청이 내놓은 법적 근거가 그다지 탄탄하지 않았다거나 구청이 스스로 그 근거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